불가리아 소피아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 간판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관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6개월 전만 해도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 3,000유로, 직원 45명이 분주히 움직이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텅 빈 테이블, 월 매출 300유로, 단 2명의 직원만이 남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소피아 한인타운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한 불가리아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자격증을 가진 그녀 마리아 페트로바는 왜 망해가는 레스토랑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녀가 10년간 지켜본 한국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발칸 반도에서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페트로바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태어나 34년을 살았고 지금은 한국관이라는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밤새 보일러를 꺼두었거든요. 작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때는 새벽 6시부터 난방을 켜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자 80석 규모의 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벽면에 한국 전통 그림들, 입구에 한글 메뉴판. 모든 게 그대로인데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2통, 고추장 1병, 된장 반통. 작년 이맘때 냉장고는 식재료로 가득 차서 문을 닫기도 힘들었습니다. 삼겹살 30kg, 김치 20통, 각종 채소와 양념들. 매일 아침 공급업체 트럭이 도착했고 저는 납품 확인서에 서명하느라 바빴습니다. 9시가 되자 요리사 스테판이 출근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이곳을 지키는 유일한 직원입니다. 원래 주방에는 수석 요리사 포함 8명이 있었습니다. 홀에는 웨이터 12명, 계산대 직원 2명, 청소 담당 3명. 총 45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며 레스토랑을 운영했죠.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전 월요일 점심시간이면 LG 소피아 지사 직원들이 단체로 왔습니다. 20명 정도가 12시 정각에 도착해서 불고기 정식과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그들은 항상 한국어로 주문했고 저는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1시쯤 되면 삼성 직원들이 왔고 2시에는 한국 무역회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 불가리아 학생 2명과 관광객 1명. 학생들은 비빔밥을 주문했고 관광객은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총 매출은 42유로였습니다. 작년 같은 날 점심 매출이 850유로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오후 3시쯤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린 대금 2,300유로를 언제 지불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부터 저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도착하고 웨이터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주방에서는 불 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홀에는 한국어와 불가리아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손님은 없었습니다. 스테판과 저는 주방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리아, 우리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거든요.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총 매출은 42유로. 임대료는 월 1,500유로, 전기세와 가스비가 400유로, 스테판 급여가 800유로. 제 급여는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적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인타운을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거리가 이제는 어두웠습니다. 한국 식품점, 한국 노래방, 한국 미용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만 남아서 이곳이 한때 한국인들로 북적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2013년 9월 15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한국관의 문을 열고 들어간 날이거든요.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소피아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레스토랑 웨이트리스 구인 광고를 봤죠. 시급 8유로 하루 4시간 근무. 당시 불가리아 평균 시급이 5유로였으니 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죠. 면접 당일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대부분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불가리아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요리사 5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끊임없이 주문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 냄새. 나중에 알고 보니 고추장 냄새였습니다. 김 사장님을 처음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주방 한쪽에서 직접 김치를 썰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손을 씻고 나와 악수를 청하셨죠. 한국식으로 두 손으로 잡는 악수였습니다. 사장님은 간단히 물었습니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손님 많아요.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니폼도 없이 제 옷 위에 앞치마만 두르고 홀로 나갔죠. 첫날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메뉴 이름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발음조차 제대로 못했죠. 손님이 주문하면 저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거요? 맞아요? 한국인 손님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점심시간 피크가 끝나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주방 뒤편 직원 휴게실에 주저앉았죠. 선배 웨이트리스 소냐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첫날은 다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김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접시를 들고 계셨는데 불고기와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봐요. 배고프면 일 못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달콤하면서 짭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했습니다. 사장님은 의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 음식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맛있어요. 사장님은 웃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에요. 시간 걸려요. 빨리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날 저녁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4시간 일한 대가로 32유로. 현금으로 받는 돈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회사에서 학원비 내줄게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직원들 다 배워요. 한국어 하면 월급 올라가요. 손님들이랑 대화 잘하면 팁도 많이 받아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해 10월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자모부터 배웠죠. 기역, 니은, 디귿. 처음에는 외계 문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2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뉴판에 한글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의 기쁨이란. 석 달 후 저는 간단한 주문을 한국어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칭찬해 줬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해 12월 월급날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50유로. 시작할 때보다 100유로가 올라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잘해요. 손님들 좋아해요. 보너스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 덕분에 학비를 벌고 있구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의 시작점에 서 있구나. 2018년 여름 소피아 한인타운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가 한국관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그해 저는 웨이트리스에서 매니저로 승진했고 월급은 1,800유로가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평균 월급이 800유로였으니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홀을 확장했습니다. 좌석이 40석에서 80석으로 늘었죠. 그래도 예약은 항상 2주 대기였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은 한 달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주방 요리사 8명, 홀 웨이터 12명, 계산대 직원 2명, 청소 담당 3명. 저를 포함한 관리직까지 총 45명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레스토랑은 쉬지 않고 돌아갔죠. 매출은 놀라웠습니다. 평일 하루 평균 2,500유로, 주말에는 3,500유로를 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8만 유로를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불가리아에서 한국 음식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손님 구성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 90%였다면 2018년에는 5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불가리아 사업가, 대학생, 가족 단위 손님들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온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해 5월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에서 한국관을 취재했습니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었는데 20분짜리 특집으로 방송됐죠. 제가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로 주문을 받는 모습, 김 사장님이 김치를 담그는 장면, 손님들이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하는 모습이 나갔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예약 문의가 하루에 50통 넘게 왔습니다. 저는 직원 1명을 예약 전담으로 배치해야 했죠. 대기 기간은 3주로 늘어났습니다. 그해 9월 소피아시에서 주최한 국제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에게 출전을 권유하셨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만든 비빔밥 맛있어요. 나가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연 당일 15개국 요리사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비빔밥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요리하는 2시간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고추장을 비비는 제 손이 떨렸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3등, 2등이 호명됐지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쉬움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1등을 발표했습니다. 마리아 페트로바 한국관 레스토랑.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객석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한국관 직원들이 모두 와 있었던 겁니다. 김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계셨죠.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날 기념 행사에 한국관을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200인분의 비빔밥과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사관 행사장은 불가리아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사님이 연설하셨습니다. 한국과 불가리아의 관계는 음식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 같은 레스토랑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해 마지막 날 직원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45명 전원이 모였고 김 사장님은 한 명 한 명에게 보너스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봉투에는 2,000유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덕분에 올해 최고의 해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인타운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식품점,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 노래방, 한국 서점. 모든 가게에 손님이 넘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정점은 곧 하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그저 행복했고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레스토랑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 예약이 25팀이었거든요.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었고 홀에서는 웨이터들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11시쯤 LG 소피아 지사의 김 부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매주 월요일 점심을 예약하던 단골 손님이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리아 씨, 오늘 예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됐거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LG는 소피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한국 기업이었으니까요. 200명 넘는 직원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LG 소피아 지사 축소 검토, 인력 30% 감축 예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봤어요. 걱정이네요. 그 주 금요일 삼성 소피아 사무소의 박 과장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리아 씨, 다음 주부터 단체 예약 어려울 것 같아요. 본사에서 출장비 예산을 50% 삭감했거든요. 외부 식사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3월 둘째 주가 되자 점심시간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25팀에서 15팀으로 떨어졌죠. 매출도 하루 평균 2,500유로에서 1,800유로로 감소했습니다.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요. 하지만 3월 셋째 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 무역회사 두 곳이 소피아 사무소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직원 5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관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김 사장님이 긴급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5명의 직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해요. 그날 저녁 스테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우리 괜찮을까요?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신뢰를 쌓았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IT 기업 5개사 중 3개사가 완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소피아에 거주하던 한국인 1,200명 중 800명이 귀국 준비를 시작했죠. 한인타운의 한국식품점 2곳이 폐업했습니다. 6월 첫째 주 매출은 하루 평균 800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었죠. 김 사장님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력 감축입니다. 45명 중 20명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게 명단 작성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10년 함께 일한 선배 소냐, 5년 된 요리사 디미타르, 3년 된 웨이터 이반. 모두가 가족 같았습니다. 명단을 작성하는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각자의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누구 하나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냐는 혼자 2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디미타르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며 이반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근속 연수가 짧은 순서대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해고 통보를 하는 날 저는 한 명 한 명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7월 마지막 날 20명의 직원이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웃고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고마웠다고 말했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2023년 8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내일 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매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사장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본가의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그리고 여기 상황도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매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7월 총 매출 1만 8천 유로. 작년 같은 달이 8만 유로였으니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면 매달 3천 유로씩 적자였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레스토랑은요?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문을 닫거나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그리고 마리아, 당신이 인수하는 건 어때요? 제가 인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10년 동안 이곳을 지켰잖아요. 손님들도 당신을 믿어요. 직원들도 당신을 따라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을 설명하셨습니다. 권리금 없이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방 설비, 테이블, 의자, 식기 모두 그대로 두고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임대차 계약만 인계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죠. 임대료는 월 1,500유로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매달 적자인 레스토랑을 인수한다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제 청춘을 바친 이곳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저축은 1만 2천 유로였습니다. 임대료 1,500유로, 직원 급여 1,500유로, 재료비 1,000유로, 공과금 500유로. 최소 운영비가 월 4,500유로였습니다. 현재 매출로는 한 달에 1,500유로씩 적자였습니다. 저축으로 8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8개월 안에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면 파산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말했습니다. 해보자고. 다음 날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마리아, 미친 짓이야. 매달 적자인 걸 왜 인수해? 당장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 저축을 다 날릴 수도 있어. 약혼자 디미트로도 반대했습니다. 우리 결혼 자금 생각해야지. 그 레스토랑은 이미 끝난 거야. 한국 사람들 다 떠났잖아.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주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요? 사장님이 놀라셨습니다. 네, 해보고 싶어요. 1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9월 첫째 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는 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9월 둘째 주에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리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은 정성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장님이 탑승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가르치고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25명이던 직원은 계속 줄어 결국 스테판과 단둘만 남았습니다. 9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뿐이었고 한인타운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사업체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도 없으시고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아직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인수하고 첫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매출은 9천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지출은 4,500유로였으니 매일 150유로씩 제 저축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 8개월 후 파산이었죠. 어느 날 저녁 스테판과 텅 빈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매출 38유로. 스테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아, 내 월급 줄여도 돼. 나는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신 가족 있잖아. 하지만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까? 불가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아 대학교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한국 요리 무료 강습,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관 레스토랑 연락처와 함께 한국 음식 사진을 넣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사진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하지만 첫 토요일 오후 1시 50분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요리 강습 여기서 해요? 네, 맞아요. 환영합니다. 2시가 되자 총 8명이 모였습니다. 대학생 6명, 직장인 2명. 적은 숫자였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거든요. 자기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나예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왔어요. 사랑의 불시착 보고 한국 음식이 궁금해졌거든요. 두 번째 학생은 페타르였습니다. K-팝 팬이에요. BTS 노래 들으면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었어요. 나머지 학생들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영화. 모두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떠났어도 한국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날 우리는 김치 만들기를 했습니다. 배추 절이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까지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매워요? 발효는 얼마나 걸려요? 매일 먹어도 괜찮아요? 3시간의 강습이 끝나고 함께 만든 김치를 나눠 담았습니다. 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할 거예요. 무료예요. 그날 저녁 안나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았죠. 한국 요리, 김치, 소피아, 무료 강습.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음 주 강습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였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에는 15명이 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22명. 네 번째 주에는 30명이 넘어서 두 팀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에서 한국 요리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11월 둘째 주 페타르가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한국 드라마 같이 보는 건 어때요? 강습 끝나고 1~2시간.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 저녁은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토요일은 특별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요리 강습, 5시 30분부터 8시까지 드라마 시청. 학생들은 팝콘을 가져왔고 저는 한국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웃으며 드라마를 봤죠. 안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마리아, 여기 오는 게 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평일에도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를 데려오거나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죠. 어느 수요일 저녁 안나가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제가 말했던 곳이에요. 마리아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안나의 부모님은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 후 안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딸이 집에서 만든 김치도 먹어봤는데 훌륭하더군요. 마리아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만 5천 유로. 10월보다 6천 유로가 늘었습니다. 여전히 적자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케이크와 선물을 가져왔고 함께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페타르가 기타를 치며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손님은 떠났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둘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나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던 겁니다. 채널 이름은 소피아에서 한국 요리 배우기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강습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죠. 첫 영상은 김치찌개 만들기였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모습과 학생들이 따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나도 배우고 싶어요. 소피아에 살아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1월 셋째 주 토요일 강습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레스토랑 홀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했죠. 오후 2시 팀과 4시 팀. 스테판도 도와줬습니다. 그날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고추장 비비는 법, 나물 무치는 법, 계란 프라이하는 법. 학생들은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완성된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2월 첫째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아 씨 3월에 한글날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관에서 음식 부스를 운영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사관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예상 참석자가 200명 정도입니다. 간단한 한국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사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잡채는 어떨까요? 3월 셋째 주 토요일 한글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피아 문화센터 대강당이었습니다. 제 학생들 30명이 자원봉사로 도와주러 왔습니다. 안나, 페타르 그리고 다른 친구들. 모두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죠. 행사는 오후 1시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사님 연설,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그리고 2시부터 음식 부스가 열렸습니다.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0명 예상이 3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김밥 500줄, 떡볶이 50인분, 잡채 80인분을 준비했는데 3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학생들은 쉬지 않고 서빙했고 저와 스테판은 계속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국 대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최고의 부스였어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더군요. 저는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사관 행사 때마다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4월 첫째 주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가리아 국영방송 BNT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한류와 불가리아라는 주제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감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인이 다 떠났는데도 한국 문화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토요일 강습 장면, 학생들 인터뷰, 제가 요리하는 모습,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안나도 출연했습니다. 마리아는 선생님이자 친구예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분이죠. 5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8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 화면에 한국관이 나오고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웨이트리스로 시작해서 지금 주인이 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방송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예약 문의였습니다. 저녁 식사 예약하고 싶어요. 몇 시에 가능한가요? 하루에 30통 넘게 걸려왔습니다. 저는 예약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이 만석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 있었고 주방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스테판과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죠. 5월 매출을 계산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28,000유로. 작년 같은 달 8만 유로에는 못 미쳤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흑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테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급여 인상할게요. 그리고 직원 한 명 더 뽑읍시다. 스테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리아,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6월 첫째 주 옛 동료 소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해고된 직원이었죠. 소냐, 다시 일할 생각 있어요? 우리 직원이 필요해요. 소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마리아, 고마워요. 일주일 후 소냐가 복귀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0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소냐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2024년 7월 셋째 주 놀라운 뉴스가 들렸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두 곳이 소피아 재진출을 발표한 것입니다. IT 솔루션 회사와 화장품 유통 회사였습니다. 각각 직원 30명과 20명을 현지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테판과 소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해요.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올 거예요. 8월 첫째 주 한국 기업 직원들이 소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팀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5명의 한국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와, 한국관 아직 있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들은 불고기 정식, 김치찌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식사 후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살아남았다니 대단하세요. 작년에 한국 기업들 다 철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자주 올게요. 단골 만들어주세요. 8월 둘째 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님에게서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마리아, 다음 주 소피아에 갑니다. 레스토랑 보고 싶어요. 저는 기쁘고 떨렸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8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김 사장님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장님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한국 그림들, 테이블 배치, 주방 설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 지켰네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떠난 이곳을 당신이 지켰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10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인데 그냥 무너지게 둘 수 없었어요.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조리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김치통을 열었죠. 한 입 맛보고 웃으셨습니다. 맛이 똑같아요. 제가 만든 것과 똑같아요. 비법을 제대로 배웠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리아 대학생들, 현지 직장인들, 그리고 한국 기업 직원 몇 명. 테이블 절반이 찼습니다. 사장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레스토랑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지켰어요. 한국인이 없어도 한국의 가치는 남는다는 걸 증명했죠. 그날 저녁 사장님이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이었습니다. 10월에 서울로 오세요. 한국 음식 축제가 있어요. 초대받았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9월에 들어서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출이 3만 5천 유로를 넘었습니다. 작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직원을 더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리사 1명, 웨이터 2명. 면접 공고를 냈을 때 놀랐습니다. 지원자가 40명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에 해고했던 옛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우선으로 뽑았습니다. 디미타르, 이반, 그리고 엘레나. 3명이 복귀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복귀한 직원들, 요리 강습 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한국 기업 직원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한국관의 부활을 위하여. 안나가 스피치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제게 한국을 가르쳐 줬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배웠어요. 고진감래.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고요. 페타르도 말했습니다. 한국과는 이제 한국인만의 식당이 아니에요. 불가리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예요.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레스토랑에 남아 홀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텅 비어있던 이곳이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도 불가리아 손님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인타운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품점 한 곳이 재개업 준비 중이었고 한국어 학원도 문을 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소피아에 다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연결은 경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 기업이 떠나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았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